네, 안녕하세요. 플라톤 인문학 TV 대표 강사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중국은 반드시 한반도로 온다. 어, 중국의 뒷덜미를 잡고 있는 한반도. 이런 제목으로 어, 역사적 맥락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기로 원합니다. 어, 저 우리가 고구려 수당 전쟁을 생각을 할 때 우리 그 역사학계는 단순히 수나라와 당나라 고구려만의 관계를 놓고 이해를 생각을 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 전쟁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계 정세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당시의 정세. 그 정세를 볼 때 고구려 수당의 전쟁은 단순히 동북아의 어떠한 그 국가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중국 당나라의 팽창을 막는 지연시킨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당나 중국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중국에서 볼 때 우리 한반도는 동북 쪽에 있는 하나의 지역적인 어떤 세력이죠. 하지만 이 지역적인 세력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서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수나라 당나라의 경우 고구려가 망하고 신라가 삼국이 통일이 된 이 상태였을 때 서쪽으로 옮겨갔다. 서역으로 갔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자, 우리가 4세기경에 일어난 게르만족의 대이동은 그냥 어떤 어느 순간인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나라가 팽창하면서 서쪽으로 팽창하면서 고트족과 어떤 훈족을 서쪽으로 몰아내고 이 몰아낸 고트족과 훈족이 게르만족을 서쪽으로 몰아내면서 게르만족이 로마를 향해 움직이도록 압력을 넣으면서 서로마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4세기냐? 4세기에서부터 왜 그런 어떤 그 대륙의 어떤 팽창이 왜 그 당시 일어났느냐? 그 전에는 어떻게 돼요? 고구려가 당나라가 이제 수당 제국이 생기면서 몰아내는 과정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구려가 이렇게 강성한 고구려가 동북 쪽에 있으면서 서역 진출이 지연됐단 말이에요. 응? 서역 진출이 지연됐다. 그러니까 6세기, 7세기 경에 이제 고구려가 망하면서 더 이제 강력하게 밀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수당이라고 하는 제국들이 서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뭐를 정벌해야 돼요? 동쪽의 세력을 안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수나라는 세 차례나 고구려를 침공을 했고 또 그때마다 을지문덕과 뭐 이런 그 고구려의 어떤 명장들에 의해서 그것이 차단되면서 서역 진출이 지연됐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그러니까 이 당태종의 생각에는 동쪽에 이 고구려의 세력이 아예 몇 차례의 그 침략을 해봤지만 이게 안 넘어가니까 안시성까지도 당태종이 직접 나서면서 싸움을 해봤습니다만 그게 안 되죠.
완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뭐를 얘기해요? 이때부터 그때 당태종은 무슨 생각이냐면 고구려는 그냥 접어두고 서역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후대 사람들은 축천무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고구려가 세력이 없어져야 안심하고 서역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구려를 침공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고구려가 망한 후에야 본격적으로 서역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66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서역 경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경영을 하면서 점점 서역으로 팽창을 하고 실크로드를 만들고 수로를 건설하면서 이런 그 관계 동서무역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선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서역으로 가서 이제 또 전쟁을 하기도 하고. 고구려는 그러면 이 고구려는 어떻게 해서 그 세력들과 맞섰을까? 고구려는 혼자 싸운 게 아니에요. 혼자 싸운 게 아니라 외교를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돌궐과 연대를 했다. 수당에서 서쪽으로 수당을 서쪽에서 견제하게 만들고 말갈족과는 군사적으로 협력을 하고 백제 외와는 외교적인 통로를 통해서 신라를 견제하고 다자적인 외교 전선을 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고구려도 나름대로는 이 전략을 가지고 있다. 원교 근공.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 고구려 입장에서 보면 당나라의 반대편에 있는 돌궐과 손잡고, 돌궐 역시 당에 그 맞서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돌궐과 손을 잡고, 또 당나라에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말갈을 손잡고, 또 바다 건너서 외와 손을 잡으면서 국제적인 대전을 펼쳤다는 거죠. 위기 관계를 펼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서진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동북아부터 자기 수중에 넣어야 돼. 수나라는 고구려에 패망했고, 당은 고구려 멸망 이후에야 비단길 경영을 시작을 했고, 원나라는 고려와 일본 침공 실패로 제국 균열이 시작되었으며, 명나라와 청나라 역시 동북 방어에 집중하느라 서방 경영에 제약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서방 경영에 제약을 받았다는 이 말이 명나라의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임진왜란이죠. 그러면 이런 그 흐름들이 지금 우리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한반도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교훈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중국이 지금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하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뭐예요? 서방으로 실크로드 1대1로를 하고 있죠. 그죠? 그것이 이제 중국의 패권의 핵심인데 1대1로를 위해서는 항상 뭐예요? 뒷덜미를 조심해야 돼. 그게 어디예요? 한반도예요.
한반도. 이 한반도를 수중에 넣지 않고서는 1대1로 못 가요. 그러니까 중국이 한반도를 반드시 손에 넣어야 팽창할 수 있다. 한반도를 자신의 영향권 아래에 두어야 팽창할 수 있다. 이 논리, 역사적 귀결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 다가오는 중국이라는 힘을 우리는 어떻게 견제를 해야 될 거냐? 중국이 한반도를 그냥 두고 자립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복속시키러 온단 말이에요. 왜? 중국과는 상극인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한미 동맹을 견고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서진과 맞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 고구려가 저 반대편에 있는 누구와 손을 잡았어요? 돌고래과 손을 잡았죠. 우리 이거는 뭐를 생각해? 우리 지금 이런 상태에서 중국의 뒤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 EU 국가들이잖아요. 손을 잡아야 돼. 나토와. 그래서 나토도 뭐야? 중국의 서진을 막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 때는 뭐예요? 나토의 공군기들이 한반도로 갔다. 이 관계가 밀착되어 있는. 그 맥락에서 우리는 외교를 봐야 되고, 그 맥락에서 우리는 역사를 생각을 해야 된다. 바로 그것이 오늘 고구려 수당 전쟁, 당나라의 패권에 맞서는 고구려 수당 전쟁. 중국은 반드시 한반도로 온다. 이 역사적 교훈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고구려의 외교를 통해서 배워오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또 봐야 할 역사적인 맥락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